음악은 소리의 높낮이, 장단, 강약의 특성을 정해진 시간 내에 보여주는 시간예술인데요. 여기 정해진 시간 내에 분토를 다투며 예술혼을 불태우는 남자가 있습니다. 청취자의 마음을 지휘하는 정 마에스트로. 뮤직과 마이크만 있으면 5대양 6대주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이 남자,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뉴스를 품은 음악. 안녕하세요, 민재 씨.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오늘도 좀 거창하게 시작을 해봤어요. 정 마에스트로. 여기 오프닝에 틀린 게 하나 있네. 뭔가요? 뮤직과 마이크만 있으면이 아니고 네. 또 경비가 있어야지 갈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또 돈도 모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 갈 수 있게? 아, 그래야죠. 네. 왠지 뭔가 이제 음악만 있으면 어디든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요. 아, 참. 제가 이제 어쨌든 민재 씨와 이 뉴스를 푸는 음악을 쭉 이제 하면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네. 이런 뭐 음악 관련 기사들에 조금 관심을 더 쓰게 됐어요. 네. 또 화요일에는 과학 뉴스를 또 YTS에서 기자분이랑 하다 보니까 네네네. 과학 관련해서 뭔가 있으면 요런 건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클릭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보사노바 열풍 일으킨 주앙 지오베르트 별세. 네네. 이름도 어려운데 네. 이 별세 소식이 전해져서 또 뭐지 하고 또 클릭해 봤거든요. 네네. 보통 보사노바라는 말은 뭐 저도 물론이고 많이들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단어인데 네. 사실 이게 뭔가 어떤 장르인지 뭐 아니면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주앙 지오베르토라는 이 사람도 네. 사실 친숙한 인물은 아닌데 별세 소식이 뉴스로 전해진다는 거는 네네. 그만큼 좀 유명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먼저 보사노바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보사노바라는 거는 포르투갈어예요. 영어로는 뉴 웨이브, 우리말로는 새로운 물결 이런 뜻인데요. 음악 장르 중에 뉴 웨이브라는 장르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보사노바도 이 재즈의 한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 재즈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결의 음악이었죠. 1950년대에 탄생한 음악인데 브라질의 삼바 리듬에 미국의 재즈 음악 이게 결합한 형태예요. 네. 근데 흔히 생각하는 그 빠르고 강렬한 삼바가 아니고 아주 느긋하고 여유로운 삼바로 바뀐 거죠.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그게 뭐지 하실 텐데 네.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나 이 노래 뭐 카페에서 자주 들었는데 뭐 라디오에서 자주 들었는데 이게 보사노바구나 하실 정도로 친숙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재즈의 한 갈래라고 생각을 네. 하면 되겠네요. 네. 사실 저도 뭔가 이게 재즈인지 보사노바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았는데 구분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였군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 보사노바 열풍을 일으켰던 인물이 앞서서 얘기했던 이 네. 주앙 지오베르투라는 네. 분인데 이분이 별세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6일에 별세하셨는데 보사노바 인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앨범이 한 장 있어요. 네. 1964년에 나온 Get and Gilberto 이런 앨범인데요. 보사노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브라질 작곡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네. 그리고 브라질의 기타리스트이자 가수 주앙 지오베르투 그리고 미국의 색소폰 연주자 스탄 게츠 이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앨범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사노바라는 음악은 뭐 50년대부터 있었지만은 이 앨범으로서 전 세계에 알려졌죠. 이 앨범에는 주앙 지오베르투의 아내 아스트루드 지오베르투도 참여를 했는데요. 네. 아주 산뜻한 창법 그리고 목소리 톤으로 보사노바 보컬은 이래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어요. 네. 게첸 지오베르투 이 앨범은 그래미상을 수상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재즈 앨범 중 한 장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왠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런 설명을 몰라서 그랬지. 네. 왠지 노래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좀 보사노바 음악 중에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곡 가져왔는데요. 네. 방금 소개해드렸던 게첸 지오베르투 이 앨범에서 가져왔어요. 네. 근데 되도록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64년도에 나온 이 앨범을 한번 온전히 그냥 그대로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앨범 전체를요? 네. 이게 50년이 훌쩍 지난 앨범인데요. 지금 들어도 뭐 낡은 기색이 전혀 없어요. 대단히 아름다운 작품인데 그 중에서도 앨범을 대표하는 첫 곡 The Girl from Ipanema
이 노래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라는 뜻인데요. 이 노래 싱글로 발매돼서 빌보드 싱글 차트 5위까지 오르기도 했던 히트곡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주앙 지우베르투 그리고 그의 아내 아스트루드 지우베르투가 함께 부른 듀엣곡인데요. 네. 재밌는 거는 이 아스트루드는 원래 가수가 아니었어요. 녹음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원래 이 노래를 포르투갈어로 만들었다가 이 노래 영어 버전도 한번 해보자. 근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스트루드 지우베르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영어 부분을 이분이 불렀는데 네. 들어보시면은 이 아스트루드의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네. 왜 아스트루드 지우베르투를 보사노바 보컬의 교과서라고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의외네요. 원래는 가수가 아닌 네.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과서적인 그런 보사노바의 보컬이 됐는데 네. 궁금합니다. 함께 들어볼게요. 스탄 게츠 그리고 조한 질베르토가 함께한 The Girl from Ipanema. Porque estou tão sozinho. Porque tudo é tão triste. beleza. 지금 저희가 이 노래 나가는 동안 민재 씨랑 얘기했을 때 네. 이 노래가 그렇게 또 리메이크 많이 됐다고. 네, 아마 기록으로 비틀즈의 Yesterday가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녹음된 그런 노래고요. 두 번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 정도로 인기 많은 곡이죠. 그러니까요. 아마 들으시면서 이게 이 사람의 곡이었다고. 야, 익숙하네. 나도 아는 노래였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대단히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저도 어린 시절에 음악 들으면서 음악은 미국, 영국 이게 단 줄 알았는데 딱 이 노래를 듣고 라틴, 또 재즈 너무 멋있구나 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브라질 대표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지난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 했을 당시에 네. 개막식에서 브라질을 대표하는 모델 지젤 번천이 나왔거든요. 네. 그 모델이 바로 이 노래에 맞춰서 스타디움을 가로지르는 워킹을 선보였었죠. 뭔가 저는 이 장면 보지는 못했는데 네. 상상해봤을 때 그 지젠 번천이 정말 우아하게 걸어 나왔을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주앙 지우베르토의 별세 소식, 근데 좀 팬들한테는 참 슬픈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랬죠. 자, 그리고 또 반면에는 반가운 소식도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거장, 락의 대부, 신중현 씨의 새 앨범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2005년 이후 무려 14년 만에 나오는 앨범이에요. 네. 앨범 제목이 신중현 헌정기타 기념앨범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는 15일에 공개가 되는데 수록곡이 8곡 실려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2곡이 신곡이고요. 빗속의 여인을 비롯한 나머지 6곡은 기존에 신중현 선생님이 발표했던 노래를 다시 매만진 그런 곡입니다. 네. 이 앨범은 세 아들이 함께 만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세 분 모두 뮤지션이죠. 기타리스트 신대철, 또 신윤철, 드러머 신석철 이렇게 세 아들이 각각 베이스, 키보드, 드럼을 맡아서 녹음을 마쳤다고 합니다. 아니 14년 만에 새 앨범인 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아들들하고 네. 같이 만들었으니까 뭔가 이제 정말 소중한 그런 앨범이 아닐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앨범 제목이 신중현 헌정 기타 기념 앨범이라고 네.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중현 씨는 지난 2009년에 기타 제조사 팬더로부터 세상에 딱 한 대뿐인 헌정 기타를 받았습니다. 네. 이 팬더라는 회사는요, 지미 핸드릭스를 비롯해서 에릭 클랩튼, 리치 블랙모어 등등 수많은 기타리스트가 애용한 기타 제조사죠. 신중현 선생님도 이 팬더를 상당히 애용했는데 팬더에서 음악가에게 맞춤형 기타를 선사한 게 신중현 선생님이 5번째였습니다. 근데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였죠. 어머, 네. 그러니까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적 위상을 증명한 사례였는데 정작 이 기타를 받았을 때는 이미 선생님이 활동을 쉬고 있을 때여서 이 기타로 만든 앨범이 없었어요. 이번에 컴백하면서 직접 네.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간 음반을 제작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해서 복귀를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내 연주가 정말 헌정을 받을 수준인지는 세상으로부터 한 번은 평가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와, 이 참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기타까지 이렇게 맞춤 네. 기타를 받은 분인데 이런 거장이 이렇게 또 겸손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모처럼 내는 새 앨범에 신곡은 2곡이고 나머지가 기존 발표곡이에요. 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실린 빗속의 여인을 제외하면은 뭐 겨울공원, 안개를 헤치고 어디서 어디까지, 바다, 그동안 이런 노래가 실렸는데 솔직히 보통 대중에게 익숙한 곡들은 아니죠. 그러게요. 근데 인터뷰에 따르면요. 활동 초창기, 그러니까 뭐 1960년대 얘기겠죠. 네. 이 당시에 음반사에서 하도 재촉을 해서 녹음을 거의 날치기처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2곡을 녹음한 적도 있대요. 어머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당연히 음악가 입장에서는 그 완성도가 만족스럽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녹음해서 제대로 들려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때 음악도 충분히 저희가 느끼기에는 훌륭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완성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번 앨범이 또 엄청나게 기대를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요 흔히들 우리가 신준현 씨 두고 그런 네. 얘기하잖아요. 뭐 한국 록의 대부다, 네네. 대중음악의 거인이다. 지금 뭐 민지 씨도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네. 많이 쓰고 있는데 어쩌다 이런 또 칭호를 받게 됐는지. 1960년대 또 70년대 우리 대중음악을 얘기하면서요. 신중현이라는 이름을 빼면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이 미팔군 무대에서 음악 경력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1963년에 한국 최초의 락밴드 에드포, 그러니까 당시 발음으로는 에드허입니다. 이 에드4를 만들면서 대중음악에 본격 입성을 했죠. 네. 이때가 전 세계적으로 락앤롤 또 락밴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인데 비틀즈와 시작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로 우리 대중음악에 있어서 선구자였고요. 네. 신중현 사단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 가수, 인기 곡을 대거 탄생시킵니다.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펄 시스터즈, 박인수, 김정미, 바니걸스, 김추자 등등 한국 음악의 초기 슈퍼스타들을 상당수 배출했죠. 네.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모두 한 거는 물론이고요. 이 장르가 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흑인 음악, 또 재즈, 스탠다드 등등 대중음악의 여러 장르를 아주 유려하게 동시에 한국적으로 구사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해주신 가수들의 몇몇들을 네. 보면은 정말 다양한 대중음악의 장르가 다 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쵸. 정말 한국 록의 대부, 대중음악의 선구자 뭐 이런 수식어를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저는 이 노래를 신중현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고 나중에 알았죠. 네. 많이 놀랐습니다. 댄싱 퀸. 김한선 씨의 1987년 2집에 실린 리듬 속의 그 춤을인데요. 네. 저는 김한선 씨 노래를 나중에 들은 세대니까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신중현 선생님 노래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이 노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댄스 음악이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 전혀 못했고요. 김한선 씨의 춤추는 모습을 직접 보고 만든 곡이라고 전해지는데 네. 후반에 나오는 락 기타 솔로가 특히 멋있습니다. 뭔가 얘기를 듣고 들으니까 이 노래가 좀 다르게 들릴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김한선 리듬 속의 그 춤을. 이 록기타 솔로까지 들어보려고 여기까지 저희가 잘랐는데 참 오늘 이렇게 뭐 주황지우벨트는 물론이고요. 신중현 씨까지 두 거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는 어떤 추천곡도 들고 오셨어요? 저희가 신중현 선생님 새 앨범 나오면은 신중현 특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한번 또 기대할게요. 네, 오늘 못한 말이 너무 많아요. 신중현 씨가 초창기에 밴드를 결성하고 음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한국인이니까 외국의 락을 해도 한국적인 락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신중현 씨 초창기 음악들을 들어보면은
서구의 락앤롤 형식과 음향 이걸 취하고 있는데 멜로디와 음계 같은 것들은 대단히 국악적이에요. 뭐 빗속의 여인, 미인, 아름다운 강산 이런 노래들 들어보면 알 수 있죠.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미인 이 노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974년 신중현과 엽전들 1집에 실린 곡이었는데 당시 우리 국민이 한 3천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노래를 3천만의 가요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네. 이 구절은 정말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구절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의 인사 여기서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